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진짜 요즘 소통 방식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솔직히 요즘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이게 나만 느끼는 감정인가 싶어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왠지 모를 동지애마저 느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는 요즘 소통 방식의 피로, 그 원인과 함께 한번 신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흥미진진한 탐험 속으로 렛츠 고! 여러분, 혹시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제가 딱 느끼는 감정인데 요즘 SNS 정말 안 하는 사람 없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틱톡 하다못해 카카오 스토리까지 저도 뭐 없는 게 없어요. 계정만 해도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 SNS가 처음에는 참 좋았거든요. 친구들 소식도 듣고 지구 반대편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흥미로운 정보도 얻고 세상과 이렇게나 가깝게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즐거움보다는 피곤함, 심지어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 보니까 SNS 이용자 10명 중 무려 3명이 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와우, 생각보다 훨씬 많죠? 단순히 나만 그런가? 하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처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제가 비정상은 아니었군요. 휴, 다행이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맞아, 내 얘기잖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SNS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나서 정말 재밌고 신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의 게시물만 보거나 늘 보던 얼굴, 늘 비슷한 자랑거리들 이제는 더 이상 별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재미가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고 습관적으로 앱을 열어보는 그런 묘한 중독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일종의 디지털 관성이라고 할까요? 재미는 없는데 끊지를 못하겠고 그렇다고 계속 보자니 지루하고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예요. 물론 SNS가 정보의 보고이긴 합니다. 실시간 뉴스, 전문 지식, 취미 관련 팁 등 유용한 정보가 넘쳐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정보보다는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 가십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TMI 같은 것들 말이죠. 굳이 이걸 봐야 하나? 내 시간 낭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SNS는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그저 불필요한 시선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사생활 노출 우려예요. SNS는 기본적으로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이벤트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올린 사진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신경 쓰이고 혹시라도 내 사생활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점점 쌓이는 거죠. 특히 2030대 여성분들이 이 사생활 노출에 대한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부담감, 이건 정말 엄청난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바로 관리 시간 및 노력 과다예요.
SNS 계정 하나 제대로 운영하려면 생각보다 엄청난 품이 들어요. 그저 사진 한 장 올리는 것 같지만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고 조명과 각도를 신경 쓰고 음식 사진은 나오자마자 찍어야 하고 필터로 보정하고 가장 적절한 해시태그를 찾아내고 센스 있는 문구를 고민해서 달고 댓글에도 일일이 정성껏 답글 달아야 하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하네요. 하나의 게시물을 올리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거의 하나의 프로젝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나름대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SNS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뭔가 얻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바로 현타가 오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아까운 시간.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거나 운동을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마저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솔직히 좀 얄밉지만 바로 타인의 자랑에 짜증을 느낄 때예요. 물론 친구가 잘 되고 행복한 건 박수 쳐줄 일이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고 반복적인 자랑 게시물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어요. 해외여행 사진, 명품 구매 인증, 승진 소식, 내 집 마련. 소식 등 끝없이 이어지는 타인의 행복 포르노 속에서 나만 힘든가? 왜 저 친구만 잘 나가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내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도 SNS 피로의 큰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 어색한 직장 상사나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친구 신청을 했을 때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잖아요. 안 받자니 나중에 직장에서 껄끄러워질 것 같고 받자니 내 사생활을 또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고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워라밸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말에도 상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야 할 것 같은 압박감, 회식 사진이 올라오면 태그된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을까 걱정하는 마음. 이런 사소하지만 자잘한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결국 SNS 피로로 이어지는 거랍니다. SNS가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소통 피로를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SNS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좀 더 심오한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바로 인지 피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뇌가 지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도하게 업무를 보거나 학업에 열중한 후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죠. 그게 바로 이인지 피로예요. 뇌도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듯이 뇌도 계속 사용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지치게 되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멀티태스킹을 시도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뇌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뇌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인지 피로가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부주의한 실수가 늘어나요.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죠.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하거나 약속 시간을 착각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거나 중요한 작업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뇌가 지쳐버리면 판단력이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인지 피로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설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세포의 에너지 고갈 가설이에요.
말 그대로 뇌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 같은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지친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다 써버리면 멈추는 것처럼요. 뇌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을 수행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이것이 피로감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활동 결과로 인한 독성 물질 축적 가설이에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 같은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여서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마치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듯이 뇌도 활발하게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잔해나 대사 산물과 같은 노폐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려운 인지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뇌의 특정 부위, 예를 들어 전두엽 피질에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글루타메이트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지만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신경세포의 독성을 유발하고 뇌의 동기부여 회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와우, 뇌 속에서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우리 뇌 정말 고생이 많네요. 단순히 피곤하다는 감각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로는 참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쌩쌩하게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금세 녹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그리고 유전적 요인, 심지어는 전날의 수면 패턴이나 식사 내용에 따라서도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밤샘 작업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가벼운 일에도 금방 지쳐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요. 마치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피로라는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피로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피로의 근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먼저 신체적 원인을 살펴볼게요. 이건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모두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염, 빈혈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합니다.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수면 무호흡증 밤새 숙면을 방해하죠. 류마티스 질환, 심장 질환 등와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지속적인 피로가 사실은 이런 심각한 기저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단순히 만성 피로라고 치부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원인인데요. 이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공감하는 피로의 원인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변화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마치 공기처럼 늘 함께하는 존재죠.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스트레스, 학업이나 시험 준비 스트레스, 심지어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또는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나 흡연, 불균형한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도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몸도 같이 피곤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이런 피로가 단순히 하루 이틀 쉬고 말끔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걸 만성 피로라고 불러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단순히 몸이 힘들고 무기력한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심지어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만성 피로라는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다루기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만성 피로가 의심된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몸과 마음에 무언가 이상 신호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병통치약처럼 완벽하고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어요. 시중에 파는 피로회복제 드링크들은 대부분 카페인이나 타우린 같은 성분으로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일 뿐 피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몸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마치 졸릴 때 커피를 마셔서 잠시 정신을 맑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잠깐은 정신이 번쩍 들고 에너지가 솟는 것 같지만 피로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카페인에 의존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는 피로를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드링크제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피로가 계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피로한 건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만약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피로라면 해당 질병을 치료해야 하고 생활 습관 문제라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과 같은 건강한 습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주범이라면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 심리 상담 전문가 혹은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뇌도 우리의 몸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니까요. 결국 요즘 소통 방식이 피곤한 이유는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오는 정보 과부하와 관계. 피로, 우리의 뇌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생기는 인지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피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법. 너무 무리하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연결을 끊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무엇보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력하자고요. 불필요한 피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소통과 휴식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